저도 슬로우 조깅으로 10kg를 빼면서 항상 헷갈리고 의문이었던 게 왜 살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걸까? 성실히 뛰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는 먹는 것도 관리를 했는데 왜 도대체 안 빠질까? 또 어떨 때 빠졌다가 왜 안 빠질까? 이런 고민들을 늘상 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그 사이사이마다 몇 가지를 점검을 하고 수정을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나면서 훅훅 빠지는 구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파악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면 특히 초보자시라면 초반엔 상승 다이어트가 일어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요. 근육은 오르고 지방은 빠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짧게 이야기해서 우리 몸은 근육과 지방이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몸무게가 오르면 근육도 오르고 지방도 오릅니다. 근육이 지방을 들어야 되니까요. 살이 빠지면 지방이 없어지면서 근육도 그만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 특히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슬로우 조깅을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같은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근육이 늘어나고 지방이 빠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나지만 거울 앞에선 내 몸이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고 바지가 헐렁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고 이 시기라면 절대 몸무게, 체중계의 숫자에 연연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오히려 건강한 걸 잘 먹으면서 그 시기를 즐기고 그 시기에 일어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더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계속되진 않잖아요. 지금 몸 상태, 운동 경력, 신체 컨디션에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은 2달에서 3달 정도면 이 상승 다이어트, 초심자의 행운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 본격적인 다이어트의 시작인데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 심박수, 케이던스 이런 것들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심박수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특히 다이어트에 조금 더 초점이 있으신 분들은 심박수가 낮은 상태, 존2 또는 존2 이하에서 유지되는 심박수가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그 심박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감하는 심박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에서 표시되는 심박수는 어느 정도의 추세이지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심박수는 지금 내가 뛰고 있는 속도가 아니라 내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들, 내 몸 상태를 심장이 파악을 해서 이 정도 운동량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계산하에 심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느리게 달려도 존투를 유지하려고 7분대로 달려도 심박수가 높고 8분, 9분대로 달려도 심박수가 높은 이유는 심박수는 지금 이 포인트 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선으로 파악된다는 이야기죠. 저도 지금보다 훨씬 초보일 때 일종의 심박수의 늪에 갇히게 되니 적정한 속도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속도를 찾지 못하게 되니 오히려 운동량이 나오지 않아서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고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은 결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올바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워치에 표시되는 심박수를 무시하진 않되 전반적인 흐름이나 추세,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 심박수가 어느 정도의 추세이구나 정도만 보고 실제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심박수는 지금처럼 뛰면서 느껴지는 나의 호흡, 예전과 유사한 정도의 속도로 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숨이 좀 안정이 되네? 예전만큼 숨이 가쁘지 않네로 느껴지는 체감과 역시 가장 좋은 건 혼자 중얼중얼 해보는 거죠. 지금 저처럼 뭐 아무 말이나 해보는 거죠. 비 오는데 진짜 막걸리에 파전 먹고 싶다. 아니야,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마치 운동할 시간에 비가 안 오네. 이런 것에도 감사하자. 아주 사소한 이런 몇 마디의 문장으로 너무 숨이 가쁘지 않는 정도의 속도를 찾는 게 올바른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유지해서 나만의 존투 구간, 그 속도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심박수의 늪에 갇히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대적인 운동량이었어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고 추천드리는, 그리고 저도 목표로 했던 1단계는 쉬지 않고 30분 달리기였거든요. 슬로우 조깅 기준으로 초보자가 운동을 시작하면 8분에서 9분 정도의 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30분을 뛰면 약 3km 정도가 되겠죠. 아까 말했던 초심자의 행운 구간, 상승 다이어트가 끝나고 몸에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면 이미 이 3km로 몸을 태울 수 있는 지방 연소의 시점은 끝난 거예요. 즉 조금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목표는 5km. 저는 이때 한 번 더 체중 감량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처음 3km 때는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다면 5km 이상으로 늘리고 나서부터 확실히 군살들이 조금씩 라인들이 잡혀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5km를 채워서 절대적인 총량을 늘리고 3km 때와 마찬가지로 5km가 채워졌다면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내 체중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5km에서 꾸준한 체중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3km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유지하고 5km까지 늘렸는데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7km나 10km로 나의 몸 상태나 시간, 체력 등을 고려해서 거리를 조금씩 늘려보는 거죠. 성인 남성의 기준, 저의 이야기죠. 저는 5km 때 한 번 더 체중 감량이 왔었고 5km가 충분히 채워지니 체력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7km 구간은 거치지 않고 5km에 이어서 10km 구간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10km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체중 변화 이전에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온다고 느껴서 다시 5km 정도로 줄여서 꾸준히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너무 욕심을 내기보단 하루하루 뛸 수 있는 만큼을 나에게 맞게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게 2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다면 마지막 3단계는 사실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결국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단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게 왠지 모르게 고구마나 닭가슴살 퍽퍽한 것들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러너들에게 그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나 탄수화물 함량까지 맞추는 식단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몸을 조각같이 만들고 근육의 부위들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와 심폐지구력,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은 저의 첫 번째는 저는 군것질 끊기였습니다. 디저트 끊기, 과자 끊기. 저는 보통 하루에 2.5끼 정도를 먹었거든요. 최대한 공복에서 운동을 유지하려고 했고, 이후에 점심 그리고 저녁 그 사이에 허기가 지니까 빵이라든지 음료 같은 중간 식사 겸 더 솔직하게는 군것질 타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씩 건강하게 바꿔보는 거죠. 일반 음료였다면 단백질 음료라든지, 역시나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니 계란, 닭가슴살 소세지, 단백질 쿠키 이런 것들을 조금 섞으니 그때 또 한번 체중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에서 3주 정도 바뀐 식단과 늘린 달리기 거리를 합쳐서 내 몸 상태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식단도 조금 더 단계를 올려보는 거죠. 이렇게 3가지 단계. 첫 번째, 심박수의 늪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뛰어본다. 두 번째는 30분 뛰기에서 5km 또는 그 이상의 거리까지 늘려서 운동의 총량을 늘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담스럽지 않은 식단 조절을 조금씩 곁들여 본다. 이렇게 3가지를 단계적으로 이어가면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위한 러닝 세팅법과 체중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제가 경험한 러너라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